제8회 2030 대학생 통일토론대회 참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토론위원장 김승현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던 경쟁 속에서 본선에 올라오게 된 16팀, 총 32명의 참가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열심히 준비해 오신 만큼 후회 없는 대회를 펼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2030 대학생 통일토론대회는 대학생 토론문화 활성화와 더불어 2030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를 목표로 만들어진 대회이며 사단법인 태평양시대위원회와 한국대학생 토론연합이 뜻깊은 대회를 8회째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및 통일부와 뜻을 함께 모아 준비하게 되어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종전선언과 쿼드플러스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진행될 이번 대회에서 열띤 토론을 통해 분단된 지 올해로 75년을 맞은 남북관계 속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다양한 논의를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8회 2030 대학생 통일 토론대에 참석하신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지금 여러분들도 힘들고 우리 한국 사회가 다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통일 토론대에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통일 문제는 지난번 시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관심 가져야 될 주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통일 토론대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눠졌으면 좋겠고요. 서로의 또 이야기들 경청해 주시면서 좋고 밝은 미래를 앞으로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생 토론연합 제17대 의장 전원우, 부의장 유가빈입니다. 제8회 2030 통일토론대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본선까지 올라오시느라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 여러분 모두의 선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8회 2030 대학생 통일 토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기준을 소개합니다. 본선 심사 기준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첫째 내용, 둘째 전달력, 셋째 전략을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토론 내용은 첫 기조연설부터 자유토론, 마지막 맺은말까지를 나눠 평가하며 특히 토론의 주가 되는 자유토론에서 가장 많은 점수가 갈릴 것입니다. 자유토론은 양팀이 첫째, 일관적인 주장을 하는지, 둘째,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를 사용하는지, 셋째, 상대방의 논리적 오류를 현장에서 순발력 있게 찾아내는지, 넷째, 상대방의 주장에 적절하게 대응하는지 이렇게 네 가지를 평가할 것입니다. 토론 전반에서 찬성 측엔 입증 책임이, 반대 측엔 반증 책임이 있습니다. 찬성 측은 현 상황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찬성 측의 방안은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 측은 찬성 측의 방안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왜 부적절한지, 그리고 이를 시행할 시 어떠한 부작용이 우려되는지 등을 반증해야 합니다. 아울러 내용 외적으로도 톤 앤 매너 등의 전달력, 표현력, 그리고 시간관리 등의 전략 역시 채점 요소임을 다시 밝힙니다. 모든 심사는 팀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객관적인 채점표에 의하여 공정한 심사를 할 것입니다. 모든 경기에는 홀수의 심사위원이 들어가고 더 많은 심사위원의 표를 얻은 팀이 승리합니다. 심사 기준에 맞게 잘 준비하여 대회 당일에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생산적이고 실증적인 토론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참가자분들께 논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쿼드 플러스에 참여해야 한다는 첫 번째 논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나토와 같은 다자구조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이에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축으로 하는 안보동맹인 쿼드가 언급되었습니다. 쿼드의 확장판인 쿼드 플러스 동맹은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을 포함한 7개국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어느 나라든 협력을 환영한다고 말하며 동맹의 배타성을 제했지만 한국이 포함된 7개국 협의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등
한국의 발빠른 참여를 바라고 있는 눈치입니다. 그러나 안미경중의 기조를 가지는 우리나라는 쿼드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의 반중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우리나라 또한 미중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미국과의 교류에 안보 협력이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쿼드는 그 어떤 동맹보다도 중요한 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분들이 유의하셔야 할 점은 본 논제를 통상적인 관점보다도 통일에 초점을 맞춰 고민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중 선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보다는 쿼드 플러스 가입이 한국의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찬성 측은 쿼드 플러스 가입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비핵화 논의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또한 미중 통상 분쟁에서 한반도의 위치를 고려해야 했을 때 미국의 적극적인 통일 노선이 기대된다는 점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쿼드 플러스 가입이 오히려 한반도의 통일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역설합니다. 쿼드 플러스 가입으로 미국의 관여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심지어는 미국뿐만 아니라 안보적 근거를 명분으로 타 국가의 개입까지 부추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쿼드 플러스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자주적인 통일을 이룩할 수 있으며 새로운 논의에 집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쿼드 플러스 가입은 정체된 한반도 통일 담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단순 한미중의 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남북관계와 통일까지 연결지어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논제 배경 설명드리겠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한반도는 준전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준전시 상태를 해소하고자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2018년 내로 종전을 선언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합의는 여러 국내의 변수로 인해 아직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 9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이에 발맞추어 국회에서는 같은 달 28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에 대하여 국내 찬반 여론은 팽팽하게 나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전선언 지속적 추진에 대하여 동의 응답은 49.0%, 동의하지 않음 응답은 4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종전선언에 대하여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는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종전선언은 실효성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논제는 단순히 옳고 그름에 관한 논제가 아닙니다. 선택에 관한 논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제를 여러분께 제시한 이유는 종전선언이란 이슈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전선언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왜 그 선택지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나치게 지역적인 쟁점을 두고 다투는 토론이 아닌 남북관계의 역사적 변천, 그리고 남북관계의 현 주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선택지가 더 나은 선택지인지를 청중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토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로에 대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토론이 아닌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풀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생산적인 토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종전선언이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된 국내 이슈가 아니라 교전 당사국 및 주변국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국제적인 이슈라는 점을 이해하고 남북을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 및 주변국들의 시각까지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토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중요 대회 규칙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선은 11월 27일 금요일, 11월 28일 토요일 양일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16강, 4강은 첫 번째 논제, 8강과 결승은 두 번째 논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논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쿼드 플러스에 가입해야 하는가이고, 두 번째 논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종전선언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다음으로 대회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선은 16개 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진표는 예선 결과에 따라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며 대회 당일 아침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 전 추첨으로 찬성과 반대를 추첨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은 찬성이 먼저 시작을 하고 자유토론과 맺은말은 반대 측에서 먼저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팀당 1회 발언 시간은 총 2분이며 2분 내에서는 팀원끼리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팀원 간 균등한 시간 배분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발언을 반드시 마무리해 주셔야 하며 시간 10초 경과 후에는 발언이 강제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최대 발언 시간 20초 전과 최대 발언 시간이 끝난 후에는 타임키퍼가 시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중에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료에 대한 출처를 요구받을 경우 그에 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회 운영의 시간과 관련하여서는 규정집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경기에 대한 세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경기 대진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회 당일 아침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줌 참여를 위한 IT 기기를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사전 우편을 통해 전달된 마이크가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과 안내를 위해 토론 시작 30분 전까지 줌 통합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 후에는 사전 공지된 줌 개별방으로 토론 시작 5분 전까지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된 링크는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방에 접속한 후에는 타임키퍼가 제비뽑기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줌 참여 후에는 참가자명을 반드시 팀명, 가로 열고 입장, 가로 닫고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A팀이라고 하면 A팀, 가로 열고 찬성, 가로 닫고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한 팀당 반드시 하나의 기기만으로 참석을 하여야 하며 화면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 2명 모두의 상반신과 책상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해 주신 뒤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발언 종료 후에는 이상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뒤 상대팀 발언 중에는 음소거를 하여야 합니다. 발언 시간 종료 20초 전에 타임키퍼가 종소리 한 번으로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된 후에는 종소리 2번으로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10초 후에는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발언이 완전히 종료되게 됩니다. 시간을 지나치게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적게 사용하실 경우 점수에 있어서 감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토론 종료 후 30분 이내에 사전 개설된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의사항 및 중요 대회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회 규정집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대회에 관련된 개별적인 질의사항은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회 규칙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